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예요. 오늘의 제목 보셨죠? 사이코메트리.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이코메트리라는 건 사물에 남아있는 그 사물의 과거와 또 소유하고 있었던 그 소유자의 정보를 사람이 읽어내는 그런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사이코메트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사이코메트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개념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요. 보통 사람의 그 사념이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게 전파되거나 또는 전염되어진다고 믿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때 발산되는 이 사념들이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감정이 가지는 에너지들이 주위 사물들을 전염시킨다고 믿어져 왔죠.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사이코메트리를 하는 사람들이 딱 뭔가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물건에 들어있는 감정, 이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감정. 자,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느냐? 무언가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범인을 잡는 데 많이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이코메트러로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 차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분이에요. 자, 그는 1911년 5월 21일 네덜란드에서 태어납니다. 이름은 피터 허코스예요. 그의 아버지는 페인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어려서부터 여름에는 아버지 일을 돕고 또 겨울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뱃일을 했었죠. 그런데 1943년 32살이 됐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독일군의 막사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사다리를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가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 그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에게 투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보여지게 되는 투시 능력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특히나 주변에 있던 병원 직원들 또는 같이 있던 환자들한테 그 사람한테 보이는 현재 또는 미래의 것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 그 이후부터 자신에게 생긴 이 특이한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서 피터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살짝씩 미래를 예언해주는 일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한 환자가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마주치는 순간 그 앞에 펼쳐진 불행한 일들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침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너 왜 그래 표정이? 그랬더니 동료가 죽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 나치가 그를 곧 켈버거리라는 곳에서 사살할 거라고 말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동료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그 동료는 영국의 첩보부의 비밀 요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나치한테 사살을 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그 병원에서 나간 지 하루 만에 피터가 언급한 켈버거리에서 나치에게 체포돼 사살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른 영국의 첩보원들이 피터의 예언이 적중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잘못 이게 악용되면 자신들의 실체가 나치한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터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피터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네. 피터는 이 모든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그 병원에서 빠져나와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한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은 생겼지만요. 그와의 이상한 그 약간 정신적인 힘듦이 또 있었다고 해요.
심각한 욕구 불만에다가 심적 갈등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변의 친구나 또는 어떤 직장의 동료들과 정상적인 친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피터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쪽 세계의 사람들과 많이 친분을 쌓게 됩니다. 피터가 다른 영매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예지 능력을 이제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초능력자로서 완전히 이름을 날려서 유럽과 미국 등지를 투어하면서 살게 되죠. 자, 그가 자신의 그 투시 능력으로 어쨌든 투어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가 그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자 이젠 경찰에서 살인 사건을 그에게 의뢰해와요. 자, 그 중에 한 사건이 뭐였냐?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피터는 그 사건의 아이들의 옷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코메트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범인은 노인이에요. 안경을 썼고 수염이 보이네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 같은데 다리를 절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옷까지만 가지고 범인을 예측해내요. 이건 단순한 투시라고 볼 수는 없고 보통 사이코메트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비슷한 인상착의를 경찰들이 찾아냈더니 바로 계부였어요. 양아버지.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를 체포할 수가 없어요. 물적인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피터는 경찰과 함께 그 계부의 집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그 계부의 집 지붕 위에 아이들을 죽인 흉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그것에서 권총 하나하고 탄피 2개가 발견이 되고 그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해서 계부가 범인인 게 판명이 되죠. 자, 이때부터 피터는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TV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세계 최고의 영매라는 찬사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피터는 초능력 사설 탐정이라는 간판을 걸게 되죠. 실제로 1950년 1월 영국의 그 여왕의 대관식을 몇 주 앞두고 그 대관석이라는 게 있대요. 의자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게가 200kg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귀중한 나름의 보물인데 그게 보관하고 있던 웨스트민스턴 대성당에서 그 대관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발표문을 통해서 이게 도난당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죠. 그런데 이 피터가 이 신문만을 보고요. 범인의 도주 경로를 스케치해냈어요. 범인은 이 대관석을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라고. 그리고 그걸 경찰한테 건네줬죠. 경찰은 어쨌든 그가 유명한 사이코메트러였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추적 끝에 결국 범인을 체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피터는 일약 전 유럽, 미국에까지 정말 유명한 사이코메트러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1964년 1월 미국의 보스턴이에요. 11명의 여자가 연속적으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시체는요, 항상 나이론 양말 또는 가는 노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어요. 점점 이렇게 같은 수법으로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면서 희생자가 늘어가는데 수사는 계속 같은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다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차에 피터를 찾아옵니다. 피터는 당시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의 이름은 크랑크예요. 그는 유럽에 거주를 하다가 이 사건의 의뢰를 받고 크랑크와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건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변호사가 그에게 사건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죠. 여러 가지 사진들을요. 그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진들을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범행에 사용된 양말과 또 그 피해자들이 입고 있었던 하의, 옷 같은 걸 그에게 건네주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물건들을 받아들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중력을 통일시킨 채 이러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가 보여요. 키는 170cm, 체중은 60kg 정도? 코가 굉장히 높네요. 왼팔에 상처도 있고요. 엄지손가락 하나는 감각이 없어요. 보스턴 이 지역의 지도를 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지도에서 한 지역을 지목합니다. 범인은 이곳에 있습니다. 라면서요. 근데 이게 미국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유럽에서 무슨 사이코매트리라고 한 남자가 와가지고 뭐 범인의 인상착의까지 게다가 범인이 이 지역에 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겠어? 하지만 경찰은 결국 그가 지목한 지역에 출동을 했고 그곳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남자를 체포하게 되는데요. 그 남자의 집에서 11명의 여자를 살해한 많은 증거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데잘보라는 한 남자가 이 사건의 범인이었고 이렇게 쉽게 찾아버리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그의 말을 100%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능력이 점점 이렇게 인정을 받아오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터는요, 그림에도 소질을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화가로도 유명해서요, 뉴욕의 현대미술관 또는 다른 유명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레이건 대통령이요, 개인적으로 그의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 하나만 보실까요? 많은 능력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 날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1961년 11월 17일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988년 6월 1일에 캘리포니아에서 노안으로 숨지게 되죠. 자신의 죽는 날을 미리 알아서 막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는 여전히 많은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줬던 사이코매트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